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26년 상반기 수시 채용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요. 저희 자기소개서 해설 해드리고 첨삭 프로그램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맨날 제가 코레일 네트워크스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많이 뽑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주목하는 데가 광역철도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바로 직전에 이제 광역철도에서 면접에서 94점을 받은 학생이 우리 학생이고, 또 노무사 한 명 뽑는 자리에도 우리 학생이 9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시작으로 면접까지 쭉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전산개발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광역철도 30, 22, 20, 울산권 3명으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광역기동팀, 그 다음 여객 매표, 간이역도 채용을 하고요. 주차직은 관제랑 시설환경, 사무보조직으로 전산관제 쭉쭉 읽어보시고요. 급여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가점, 서류필기 면접에 가점 들어가는 것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공고는 10일에 진작 떴고요. 17일부터 24일까지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작성 금지 항목을 좀 잘 보세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성별,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재산, 취미, 특기, 종교, 신장, 체중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용 전형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직만 전공시험을 보고요. 광역철도, 여객 매표, 간이역은 NCS를 보고, 나머지 직렬은 NCS도 없고 서류평가 통과하면 바로 면접으로 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일반직 20배수, 일반 제한경쟁 및 영업직은 10배수, 광역기동 주차직 사무보조는 5배수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적격심사 방법, 부적격 사항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전형은 25개 NCS 봅니다. 일반직은 전공도 보고요. 이렇게 영역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필기 시험은 예를 들어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누구나 꼭 좀 지원을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서류 합격해서 배수 걸러진 상태에서 또 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 관련 자세한 내용은 7월 4일에 여러분 필기 보시고 나오실 때 유튜브 영상을 띄울 겁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일까지 이제 접수고요. 18시니까 잘 보시고, 서류 평가는 7월 1일에 나오고요. 인성검사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면접 참고 자료를 쓰는 거니까요. 필기 시험 4일에 보고 8일에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14, 15일 면접 보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해설을 다 해놨는데요. 그거 설명을 같이 좀 드려볼게요. 근데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이제 문항이 계속 같아가지고요. 이전에 서류 합격을 하신 분들은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제가 밑에서도 첨삭 프로그램 안내를 할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대충 써가면 안 되고, AI가 써준 거 그대로 내셔도 안 되고, 저희 첨삭 프로그램 안내 먼저 좀 잠깐 하겠습니다. 면접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직접 첨삭할 예정입니다. 아래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제가 자소서, 필기, 면접을 모두 다룹니다. NCS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잘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NCS 기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지금 짜는 답변들이 면접 때 다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재로. 그죠? 그래서 멀리 면접까지 내다보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대필은 하지 않는다. 노베이스 작성이라고 하죠. 난 이런 경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써주세요 하는 그런 건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게 직업윤리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문서 작성은 본인께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제가 거기에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게끔 터칭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그걸 읽고 필요한 내용들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꼼꼼하게 물어보고 원샷 원키를 추구하죠.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 등을 수정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은 여쭤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도 잘 되겠죠.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개별 문항 아니고 전체 내 문항을 패키지로 진행을 해서 18만 7천 원으로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 딴 데 많이 알아보시고요. 첨삭 2회차부터는 문항당 3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가 원샷 원킬 추가한다 그랬죠.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첨삭으로 안 쳐요. 어떤 걸 추가 비용을 받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뭐 다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 근데 소재를 갑자기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공수가 한 번 더 들어가잖아. 이럴 때 재첨삭이라고 하는 거고 3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돈 벌라고 이 추가 비용 설정한 게 아니라 분쟁 방지 차원에서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이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제출 분량에 맞게 그래도 작성을 해주셔라. 100자 쓰고 보내주면 안 되겠죠? 1000자 쓰고 보내주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통 눌러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교육 경험 경력사항 작성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라인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특히 여러분 제 성별 하나 말씀드리면 군 얘기 써도 돼요, 여러분. 군 장교일 수도 있고 부사관일 수도 있잖아요. 군 얘기 많이 쓰셔도 되는데 일병대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이러면 남자잖아, 명확하게. 그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여군으로서 이런 것도 안 되지. 근데 군 장교로 근무할 당시, 군 부사관 근무 당시 이거는 써도 된다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군대 얘기 쓰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거는 그만 이제 버리셔야 돼. 저희 설명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군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다, 여자다 특정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군 병사여도 그냥 군 무슨 특기로 근무할 당시, 군 운전 특기로 근무할 당시, 군 보급 특기로 근무할 당시 이러면 내가 병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처럼 똑같은 적부기관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쓰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일단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안 드러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나머지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친인척, 혼인 여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일일이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력사항입니다.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요. 요 아르바이트 입력 금지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관 경력을 쓰라는 거야. 회사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받고 뭐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일한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물론 자격특실 확인서가 나오긴 합니다만 고용 형태 눌러보면 정규직, 무기직, 뭐 인턴 이런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 건 쓰지 마시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 교육사항이 묶여 있는데 이 경험사항 보면은 능력 단위에 기타 활동이 있어요. 기타 사회활동. 아르바이트 쓸 거면 여기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라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10년 전부터 그냥 경험사항에 아르바이트 한 거 써도 문제가 전혀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기타 사회활동에다 아르바이트 한 거 어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직업교육 예 맞춰가지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경험사항은 제가 예시를 이렇게 좀 갖다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쓰기보다도 이제 활동 내용,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딱딱 이거 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항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니까요. 멈춰가지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 영상 이외에도 블로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요거는 이전에 촬영했던 분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내용들 알차게 짜놨으니까요. 잘 보고 양질의 자소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첨삭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의 기초자료이니만큼 신경 써서 지금부터 잘 작성을 합시다.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루었던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도는 성취 경험을 물어보고 목표 설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성과 창출 역량, 노력의 과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협업, 책임감, 끈기 이런 것들 위주로 강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을 준 경험, 프로젝트 1등 경험, A+,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출 올린 경험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긴 한데 조직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 없다고 한다면 비만해서 탈출한 거, 다이어트한 경험 이런 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소재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뤄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이 스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잡으면 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목표는 뭐였고요.
실행, 우리 행동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결과는 뭐였다.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겠죠. 크게 이렇게 4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살을 좀 더 덧붙이는 형식으로 쓰면 500자가 뚝딱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었는지, 목표는 뭐였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의 결과, 이 성취 말하는 거죠. 성취와 교훈은 뭐였는지. 분량상 부족하면 교훈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요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구체적 행동 중심으로 여기를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업무가 많아졌어요. 기존 방식을 개편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축제가 길어지고 이렇게 빡세게 바뀌어서 3일 70명에 맞춘 방식은 실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나오겠죠? 어떻게 바꿨어? 세부나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전기 도입해서 소통 시간을 최소화했고요.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됐기 때문에 수업해서 교대 근무를 편성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위주로 순찰 통제해서 사고를 예방했다. 여자들은 이제 물품 정리 업무를 배분했다. 그 결과 성취,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포부 간단하게 작성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부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딱딱딱 구조에 맞게 잘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2개 예시도 공모전 참여해서 성과 낸 거, 업무적으로 성과 낸 거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도 저희 블로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타인이랑 신뢰 형성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신뢰를 형성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 준수, 정직성, 성실성,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 이 직업 윤리를 보고자 함이고, 신뢰관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 대인관계 역량도 보는 거, 책임감과 끈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보고자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타인,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소재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켰다가 아니라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라는 서사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무 중 어려운 상황, 과도한 업무나 고객 불만에서도 약속을 지켰다라거나,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폭우 상황, 사고에서도 모모한 방식으로 시간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 예전에 그 질서지킴이 합격하신 분의 자소서 소재였습니다. 당시에. 관행상 다른 방식으로 하던 걸 개선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잘 안 지켰는데 이거를 지키는 쪽으로 개선했다라는 것도 괜찮고,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에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서 신뢰를 받은 사례라든가, 장기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 유혹이나 포기를 극복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타 비슷한 스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목표였죠. 근데 지금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속이나 원칙을 세웠는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고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잠깐 구체적으로 써주고, 원칙 준수한 거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신뢰로, 신뢰 형성과 유지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우리 합격자분, 지금은 코레일에 영업직으로 가 계신데요. 그분의 자소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학년 부장으로서 방송을 공정하게 진행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2가지씩 정말 잘 썼죠. 뭐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신뢰를 얻었는지, 공정하게 진행해서 신뢰를 얻었다. 액션과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려움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본문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당시 방송국에서 주기적으로 참여 퀴즈 방송을 진행했고요. 상품을 제공했는데, 일부 팀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거 줄라 그랬나봐. 그래서 모두를 위한 방송인데, 관행은 옳지 않다고 느껴서 원칙대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우선 하면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할 때는 원칙대로 했고요. 회의 때마다 다른 팀원들 또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았죠. 위기 나왔네요. 어려움과 위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 객관적인 걸로 설득을 했다는 것이고요. 언론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감을 강조하자 모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결말, 리절트, 신뢰를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청취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
방송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져서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자기소개서 정말 잘 썼거든요. 이번 문항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항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쓴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례에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제한된 자원. 자원이라 하면 인력, 시간, 비용이죠. 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썼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협상할 일도 없고요. 자원이 부족할 일이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짜내야 됩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머리가 띵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써 놓으셔야 되겠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왜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소재에서 뭘 써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이 틀을 꼭 지켜주세요. 어떤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고 협상 어떻게 했고 그 다음 성과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체적 수치나 상황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 조율, 협의, 설득 과정을 설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성과가 또 나와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재 예시를 보면요. 인력, 시간, 예산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겠죠. 업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해 타 부서와 협력으로 극복했다. 이것저것 하자는 동료를 설득해 하나만 집중하기로 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업무 추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했다. 이런 플로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작성 예시 두 가지로 좀 가져와 봤고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부서와 협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아파서 인원 공배에 문제가 생겼고요. 유관부서의 협력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협상했을까? 바로 뒤에 부서 조장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적재 쪽에서 병목이 발생하며 뒤에 부서 동안 업무 지장이 있지 않냐 라면서 인력 지원 요청했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적재팀 휴식시간, 적재 업무 종료 후에 우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지원해주겠다. 이번에 니네가 도와주면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도와줄게.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부서 간 협력을 추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이겠죠. 적극 공조함으로써 공백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진행됐다. 적시 이루어져서 고객님의 만족도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동 개최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 대회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예산 부족만 해결되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개최를 통해서 비용을 양분하는 방법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협상 과정 나옵니다. 제안서를 작성해서 축제 담당자 찾아가서 설득했고요. 타 학교에게도 2학기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했고 홍보 방안,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해서 협의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스폰서 계약도 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이 될 만했죠. 그리고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공조 끝에 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연합대회였음에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말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지원한 직무랑 관련해서 수행해온 노력과 해당 직무에서 본인의 발전 방향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역량을 어떤 과정을 통해 쌓아왔냐 라는 것과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개발 능력, 직무 이해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간단한 문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쓰려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 직무랑 관련된 얘기를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직무를 준비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와 관심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써주시고요. 단순히 영무원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이 이제 민원응대 중심이겠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긴 계기, 잘 맞는다고 느낀 계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 노력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A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활 이런 거 정보 능력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고 민원응대 인턴 경험, 그거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보고서 작성 실습, 조직이해 능력이랑 문서 작성 능력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성장 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이런 역량을 방식으로 키워가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성 써주면 되고요. 단계별 계획이나 역량별로 성장 계획을 써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중구난방으로 쓰지 마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만족스러운 이용 경험을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능력과 필요 비품의 소모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능력이다. 두 가지 역량을 준비를 했고요. 첫째,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전화, 내방 고객의 말씀을 경청해서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했고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을 드렸다. 둘째로, 비품 준비를 담당해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 물품을 엑셀로 정리해서 적시에 발주 도달했습니다. 이게 원래 NCS로 따지면 총무 역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총무 쪽. 총무에 해당이 되는 얘기와 그다음에 엑셀로 이제 OA 능력도 어필을 했습니다. 사무기기 조작 능력이죠. 프로그램 활용 능력 이런 걸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에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직무에 대해 빠르고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학습하고요.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수첩에 기록해 수시로 복습해서 제 걸로 만들겠다. 4차 기술 도입해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내용 학습, 현장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직무에서 원하는 니즈 역량, 필요한 역량이 뭔지 써주시고요. 내가 그 역량 기르기 위해 했던 노력들,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